안녕하세요. 미학조 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아주 기본적인 인물 사진에 있어서 구성 기법, 즉 우리 흔히 구도라고 얘기를 하죠. 구성 기법에 대한 5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미학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이 구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사진, 즉 훌륭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속성이 포함되어야 되죠. 그 포함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는 사람에게 흥미롭게 눈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피사체의 배치,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는 다양한 사물들에 대한 배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인물 사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구성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인물 사진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 법칙을 알고 찍느냐, 모르고 찍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좋은 인물 사진이라는 게 뭐냐면 보는 사람에게 독특한 감정과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사진을 좋은 사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물 사진은 현실의 장면하고 상상 속 또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내면적 세계의 장면을 조합시켜서 보는 사람에게 하여금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캐릭터를 인식하게 해주는 사진을 인물 사진에 있어서 좋은 인물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기본적으로 구성을 왜 하느냐면 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술적 또는 저널리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진의 내용을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기법을 통틀어서 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구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구도와 구성은 영어로 얘기하면 컴포지션, 똑같은 단어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성이라 그러면 넓은 의미를 쓰고 있고 구도는 그 구성의 한 가지 툴로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구도라는 말 대신에 구성이라는 말을 써주시면 아마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제어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첫 번째는 리딩 라인을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리딩 라인. 자, 우리가 말하는 대상체, 즉 주인공, 여기서는 모델이 되겠죠. 한테 관객의 시선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리딩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실제적인 라인이기도 하고요. 또는 가상의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사진을 관람자에게 특정한 시선의 흐름을 유도해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런 구성을 유체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체 구성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리딩 라인, 즉 우리말로 바꾸면 유도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자체가 가시적으로 시선을 끌어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진 속에서 시선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인물 사진이 좋은 인물 사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장의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자전거 탄 사람이 가는 방향 자체와 서 있는 아가씨, 이제 모델이죠. 이 모델 아가씨 이름은 주현입니다. 주현 씨인데요. 이 모델을 향해서 이렇게 시선을 유도하는 가상의 선이 하나 만들어졌죠. 또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앞에 셔터를 가까이 붙여서 촬영한 사진이죠. 그래서 셔터에서 인물로 향하는 부분으로 리딩 라인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특정한 피사체로 시선을 집중시켜주는 역할, 이거를 우리가 리딩 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리딩 라인은 실제의 선이 있고 가상의 선이 있습니다. 이 가상의 선을 이미지너리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구도상 생기는 선을 말합니다. 또는 색도 구도의 역할을, 즉 시선의 역할을 끌어가주는 가상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딩 라인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동영상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리딩 라인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프레임 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within 프레임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성 자체 역시 우리가 액자 구조라는 말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사체 주변에 새로운 그 피사체를 배치시켜 가지고 그 피사체 사이에 인물이 존재하게끔 만들어놓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가 바라봤을 때는 마치 특정한 액자 안에 있는 것처럼 시선이 특정 인물한테, 제가 유도하고 싶은 인물 또는 보여주고 싶은 인물한테 강조해주는 방식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장점이 있죠. 레이어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경과 중경, 배경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층위가 생기죠. 물론 네 개, 다섯 개 층위도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세 개의 층위로 말씀드리면, 중경 부분에 인물을 뒀다. 그러면 전경에 뭘 하나 두면 그 인물과 전경 사이에 거리감이 있고요. 그 인물로부터 배경이 되는 뒷부분까지 또 하나의 깊이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자체는 배경이 주는 요소와 함께, 깊이와 함께 콘텍스트 자체가 추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습장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건 완전히 대놓고 프레임을 쓴 거죠. 대놓고 프레임을 썼습니다. 왜냐면 주변의 선이 하나의 이렇게 프레임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천막과 셔터 그리고 빈 공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틀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셔터와 천막은 정경의 역할을 하고요. 가운데 서 있는 인물은 중경의 역할을 하면서 그 뒤에 상점이 보이면서 그게 배경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피사기 심도를 깊게 해서 앞에서부터 뒤까지를 전부 선명하게 촬영한 펜 포커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펜 포커스로 촬영된 사진이고요. 자, 세 번째는 골드 트라이앵글이라는 구도법을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황금삼각형인데요. 이 황금삼각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각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역동적 구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3분할보다는 골드 트라이앵글의 구성법을 많이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일단 사각형의 프레임이 있으면 한쪽 끝에서 한쪽 끝을 대각선으로 선을 긋고요. 다시 그 대각선에서 90도로 교차하는 지점을 만들어 놓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선이 교차하는 부분을 우리가 눈,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서 이미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을 놔두면 보는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미지 아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 트라이앵글의 아이 부분에 핵심적 초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최근 사진은 거의 골드 트라이앵글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분할 대신에. 물론 이제 3분할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위치지만 기본적으로 대각선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면에 역동성을 구가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려놓은 도면이 기본적으로 골드 트라이앵글의 도면입니다. 예제 사진 왼쪽에 우리 모델 주연 양의 인물 사진을 두고 우리가 골드 트라이앵글을 적용시켜 보니까 어디로 시선이 갑니까? 두 개의 교차점이 있지만 상단에 있는 교차점에서 눈이, 이걸 아이라 그러는데 아이 자리에 아이가 들어갔죠. 아이 자리에 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그걸로 집중되게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를 볼까요? 자, 대각선으로 약간 기우뚱하게 고개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을 긋는 거죠. 대각선과 대각선 사이, 꼭지점 사이에다가 직선을 그으면 대각선이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90도, 지금 그 점 꺾이는 부분이 양면이 90도입니다. 그 90도 지점에 중요한 피사체를 등장시켜서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다 쓸 수도 있고요. 어느 한쪽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측을 썼는데요. 좌측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골드 트라이앵글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구도를 잡으시면 효과적 구성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네거티브 공간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뭐 처음 들으시는 용어일 수도 있지만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아마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피겨와 그라운드라는 용어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피겨는 대상체를 얘기를 하죠. 피사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라운드는 배경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좋은 사진은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해 놓은 사진을 좋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배경에 묻혀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입체감이라고 그럴까요? 깊이가 없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네거티브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된 피사체를 우리가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포지티브를 제외한 모든 공간을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경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과 몸 사이의 공간도 네거티브 공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인물을 빼놓고 나머지 공간은 다 네거티브 공간이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기본적으로 배경하고 인물하고 이렇게 조금 분리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네거티브 공간은 나중에 이제 고도로 올라가면 이 네거티브 공간에 무엇을 배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프레임 내에 있는 이야기, 즉 컨텍스트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하게 거기다 장치적 요소로서 어떤 오브젝을 배치시킬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물 사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물 사진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연량 찍어가지고 주연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죠? 포지티브 스페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포지티브 스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샷다가 보이는 부분은 전부 네거티브에 해당이 된다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네거티브 공간을 만들 때 아웃포커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리개를 열어서 뒤를 흐리게 해가지고 인물과 배경을 분리하면서 포지티브는 인물의 시선이 가게끔 하고 배경은 흐릿하게 복개 상태로 흐릿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이 있죠. 반대로 배경을 검게 하고 인물을 도드라지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이 전부 다 머리를 빼놓고 검은색을 전부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물을 포지티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프레임 채우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찍어 놓으면 보통 넓게 찍는데요. 물론 이제 모델이니까 기본적 약속하에서 가까이 다가가서 찍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찍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꽉 찬 프레임, 즉 프레임을 꽉 차게 찍어 놓으면 되게 친밀한 친밀감이 느껴지게 되고요. 배경 자체에서 오는 지저분한 부분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찍으면 되게 재미난 구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얼굴 반쪽만 찍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떤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특한 형태의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채우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두 장의 사진이 있죠. 이거 전부 프레임을 꽉 채운 사진입니다. 근데 더 꽉 채우면 답답한 느낌도 있지만 임팩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골드 트라이앵글과 대비되는 같은 형태로 쓰이고 있는 3분할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3분할의 꼭지점에 눈이 들어가 있죠. 눈이 들어가 있고요. 왼쪽 눈이.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즉 라파엘로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파엘로가 초상화를 그릴 때 많이 썼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센터를 지나가는 형태로 구성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꽉 채운 사진, 이렇게 인물을 꽉 채워서 찍어놓으면 그 눈에서 눈동자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멋진 사진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로즈업해서 인물을 프레임 내에 꽉 채우고
꽉 채우다 보면 배경은 단순해지죠. 단순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5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양한 기법들, 즉 유도선서부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사용됐기 때문에 구성에 여러분들이 그 구성 기법을 하나하나 눈여겨봐 두시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